지난번에 74쪽 무왕이 강태공에게 10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강태공의 대답에 이어서 오늘은 무왕왈 74쪽이에요. 가무 10도의 불부자는 하연있고, 거기부터 할 차례죠. 가무 10도의 불부자는 하연이 있고, 집에 10도가 무 없는데 불부자,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은 하여. 하연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다 아시죠? 여하하고 같은 말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 여하는 어떠한가 라는 뜻이니까 어떠한가 직역하자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태공이 말하기를 인가의 필류 삼모니이다. 모자가 무슨 모자냐 하면은 써 없애버리다. 우리가 소모하다 할 때 그 모자예요. 그래서 필류 삼모 하면은 인가 사람 집에 반드시 세 가지 소모하는 것, 써서 없애버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도가 없다면 삼모가 있을 겁니다. 무왕왈 하명 삼모니 있고, 자, 이때 이제 하명 삼모 해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무엇, 어찌하, 이름명, 석삼, 소모하다, 소모모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앞에 있는 명자가 이름 명자도 되지만은 이름하다, 부르다 라고 해서 무엇을 삼모라고 이름 지으셨습니까? 무엇을 삼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이라는 건 보통 말하면 이 위자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죠? 무엇을 삼모라고 말하십니까? 근데 의미를 아주 직역하자면 무슨 이름이 삼모냐 이렇게도 되지만, 태공왈 창고 누남 불계하여 서작 난식이 위일모라고 했네요. 창고, 창자도 창고, 고자는 지금 우리가 앞에 수레 고자가 있으니까 수레를 넣어두는 곳이기도 하지만 곡식을 넣어두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고 고자라고 다 쓰이죠. 루람, 셀루, 람자는 넘칠람. 그래서 누람이라는 것은 새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누람이라고 그래요. 불개, 덥다, 개자니까 덥지 않다. 그리고 합치면 창고가 새어 나오는데 덥지 않아서, 서작, 쥐와 참새가 난식, 어지럽게 먹다. 우리말로 하자면 멋대로 먹다, 마구잡이로 먹다. 위일모, 첫 번째 소모, 위자는 되다 해도 되고 이다 해도 되고요. 첫 번째 소모입니다. 다 합치면 창고가 새어 넘쳐나서 그걸 덮지 않아서 쥐와 참새가 멋대로 먹는 것, 즉 쉽게 말하면 집에 곡식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잘 간수하지 않는 거. 요즘 말하면 이제 창고는 없죠. 요즘 뭐가 그렇죠? 통장. 그렇죠? 집에 있는 재테크를 어떻게 잘 해야 될 텐데 돈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새어 나가는데도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수종 실시 위이모. 수는 거두다고, 종자는 수에 상대되는 말이니까 이때는 뿌리다라는 종자예요. 그래서 수는 거두어 드리는 거고 종은 뿌리는 거고, 실시는 때를 잃는 거니까 씨를 뿌리거나 수확을 하는데 실시, 때를 잃어버리는 것이 위이모, 두 번째 소비가 된다. 쉽게 말하면 제때 곡식을 뿌려야 되고 제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뜻이고, 포살미곡 예천이 위삼문이다. 포자가 어렵죠. 버리다, 던지다 라는 포자고, 살자는 이렇게 흩어 뿌려버리는 것을 살이라고 그래요. 우리 살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포라는 것은 포살을 거꾸로 하면 살포죠.
뿌려서 흩어버리는 것을 살포라고 해요. 포살이라고 그래요. 무엇을요? 미곡, 곡식을. 미자는 쌀이고 곡은 곡식인데 미곡은 합쳐서 그냥 곡식이라고 보죠. 곡식을 포살, 던져 흩어버리면서 예천, 더러울 예, 천할 천자인데 예천이라는 건 더럽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럽게 여기다. 천자도 천할 천자가 있지만 천하게 여기다. 그래서 더럽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 위삼모, 세 번째 소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곡식, 돈을 함부로 흩어버리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집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무왕왈 가무 삼모의 불부자는 하연이 있고, 이번에 그럼 집에 세 가지 소모가 없는데도 불부자,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은 하여안이 있고 어째서입니까? 왜 그럽니까? 했더니 또 강태공이 말하기를, 그러면 인가의 필류, 일착, 이호, 삼치, 사실, 오역, 육불상, 칠로, 팔천, 구, 십강하여 라고 됩니다. 자, 인가의 그 집에는, 사람 집에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일착, 잘못, 착자죠. 우리 착오를 일으키다 할 때. 잘못. 첫 번째는 뭔가 잘못. 이오, 그릇될 오자죠. 두 번째, 뭔가 그릇된가. 삼치, 어리석을 치자니까. 세 번째는 어리석은 것. 사실, 이를 실. 오역, 거스를 역. 육, 불상. 불상은 상스러울 상자인데 불상이니까 상스럽지 못한 것. 7, 노 할 때 이 노자가 원래는 종노자죠. 그쵸? 근데 종이라는 노자도 되지만 이게 미련하다, 둔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종이 미련하고 둔한 건 아닌데 아마도 양반들에 비해서 좀 그런가 보죠. 그래서 둔하다, 미련하다라는 둔할 노자도 있어요. 8천, 9, 10 강할 때 강자는 원래는 강하다라는 뜻인데 너무 강한 척하다 해서 뻔뻔하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뻔히 강, 뻔뻔함이 있어서 자초기화요 비천 강앙이니다. 자초기화 많이 쓰는 말이네. 그렇죠? 스스로 초, 부르다 초라고 그랬죠. 이렇게 쓰면 무슨 소? 부를 소.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소집, 초빙이라는 말 찾아보면 안 돼. 그렇죠? 소집하다라고 해요. 그죠? 소집하다라고 할 때는 한두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그래서 입으로 야 모여라 해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을 때. 그래서 소집이라고 하는 거고. 초는? 그렇죠. 초빙한다라고 했죠. 초대하다 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사람만. 당신하고 당신하고만 이렇게 오셔야 손으로 이렇게. 극소수의 인물을 부를 때는 초. 많은 사람을 부를 때는 소. 여기는 초라고 그랬네요. 자초기와 스스로 그 재앙을 부르는 것이요. 비천강앙, 내릴 강자에 재앙강자니까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비 아닙니다. 요 10가지가 있어서 화를 부르는 것이지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무왕왈 원실 문지 하노이다. 원컨대 실자는 다, 전부, 모두 그런 뜻이에요. 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즉 10가지가 있으니까 10가지 다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뜻이. 그랬더니 태공왈 양남 불교훈이 위일착이요 그랬어요. 양남 아들을 기르는데 불교훈 가르칠 훈자니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위일착 첫 번째 착 잘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잘 교육을 시켜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도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언젠가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그런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교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나중에 자라서 부모는 꼭 모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때부터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 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딸들은 딱 둘이한테 이야기 해놨어요. 첫 번째 딸은 집 사달라고 하고 두 번째 딸은 오토바이를 큰 걸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아빠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거 타고 아빠 낚시 다니게 그랬더니 요즘 지나갈 때마다 어떤 오토바이 사줄까 그래. 작은 거 말고 큰 거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거 사달라고.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그래. 지금부터 뇌에다가 뭐예요? 여기 있는 교훈 가르쳐 놔야 되는 거야. 아, 그래야 사줘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영해불훈이 위이오요. 갓난아이라는 영자죠. 이 영자는 아주 어릴 때 갓난아이를 말하는 것인데 원래 강보에 쌓여있는 아이를 말하고 해자도 웃을 해자예요. 원래 그죠? 어린아이가 막 세상에 나와서 웃는 것이 해인데 그래서 영해는 아주 어릴 때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강보에 쌓일 정도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칭해서 어린아이를 말해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불훈 가르치지 않는 것이 위이오 두 번째 잘못이다. 어려서 제대로 가야 될 길을 잘 가르쳐야지만이 나중에 커서 교육을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오요. 초영 신부 불행 어머니 위 삼치요. 세 번째 어리석음이란 뭐냐? 처음 신부를 영 맞이하는데 불행 엄훈 엄한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신부를 처음 맞이해 올 때 교육을 잘 시켜라. 어떻게 해요? 엄하게 잘 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쫓겨나요. 그렇죠? 이거 시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말이긴 한데 삼치가 아니고 요즘 삼불치가 되는 건데 그렇죠? 미어 선소위 사실이요. 미어 말하지 않다가 아니라 아직 말하지 않았다예요. 선소 먼저 웃어버리다. 위 사실 네 번째 실수다. 그래서 아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웃어버리는 경우는 네 번째 실수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웃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실수예요. 그렇죠? 이게 미어선소고. 불량부모 위 오역이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역. 이치를 거스르는 거죠. 이때는 거스르는 것이요. 야기 적신이 위 육 불상이요. 밤에 일어나는데 적신이니까 그렇죠? 붉은 몸이니까 알몸을 말하겠네. 그렇죠?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 번째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밤에 일어난다라는 건 잠옷을 입고 자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공자도 잠옷을 입었죠. 2500년 전에도 자기 한 배 반 정도 되는 잠옷을 입고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에 잠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일어나는 것은 이게 육불상이다. 시대적으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요즘은 또 뭐 입고 옷을 입지 않고 자는 것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실 한 올알이 거치지 않고 또 자는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못 보셨죠? 가끔 있다고 그래요. 호만 타궁이 위칠로요. 호만 타궁 다른 사람의 화를 당길 만자야.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 번째 둔한 행위다. 자기 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그게 둔한 행위다.
자기 휴대폰 있는데 꼭 옆에 휴대폰 빌려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이게 칠로다라는 거예요. 애기 타마 위 8천이요. 애기 말 타기를 좋아해요. 타마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타기 좋아하는 것이 8번째 천박한 짓이다. 요즘 말은 뭐죠? 작아요. 그렇죠. 남의 차 빌려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 끽 타주 권 타인이 위 구요. 끽 마시다 먹다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술을 끽 마시면서 권 타인,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위 구요. 9번째 어리석은 짓이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술을 마신다라는 건 내가 사는 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술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술 사는 것처럼 술이란 술은 다 시키고 많이들 먹어 하고 계산은 나중에 이 사람이 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우다. 9번째 어리석은 일이다. 끽 타반 명붕우위 십강인이다. 역시 타반, 밥반자니까 다른 사람이 사주는 밥을 끽 먹으면서 명붕우, 퍼세게 친구들에게 명, 이때 명은 추다명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주는 것. 쉽게 말하면 뭐죠? 다른 사람이 밥을 사는데 야, 저 친구 밥 산다는데 같이 가서 먹자 해가 한 2명 더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명붕우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이 먹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10강, 10번째 뻔뻔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10강까지가 이제 집이 가난해지는 이유다라고 했더니 무왕왈 신미선제라 쉬었나요? 신미성제, 심 매우 심 아름답고도 성 진실되도다. 어조사 제자는 문장 끝에서 느낌표 아니면 물음표로 쓰이는데 주로 앞에 글자 수가 작으면 적으면 느낌표고 길면 문장이 길면 물음표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느낌표예요. 시언냐 이 말이여. 그래서 이런 문장을 도치문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시언냐 신미성제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문장이죠. 이 말은 매우 아름답고도 진실되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진실되고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강조해 주려고 앞으로 이렇게 빼버렸네요. 자, 이런 것이 다 없을 때에 집이 부유해진다라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한두 개씩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 76쪽 정치편으로 가볼까요? 명도 선생이 말하기를 일명지사 구존심어 애물이면 어인의 필류 소재니라. 명도 선생이 밑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정호정이라고 해서 이정이라고 하는데 일명은 처음 한 번 명이다라고 해서 일은 뭐하고도 통하느냐면은 초하고도 통해요. 하나라는 뜻도 되지만 처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이 1, 2, 3, 4 할 때 1이 2, 3, 4 앞에 있기 때문에 처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일명이나 뭐나 같은 거예요? 초명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초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임금한테 명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초사 첫 음으로 벼슬하다. 그래서 과거급제하고서 이제 막 임금에게서 벼슬살이 하는 거. 요즘 말은 임명장 받아서 이제 나가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일명지사 막 벼슬을 받은 선비도 만약 구자가 있으니까요. 존심어 애물에 존심 마음을 둔다. 애물이라는 건 만물을 사랑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다가 뭐 하면 아끼다 해도 돼요. 자, 만물을 아끼는데 존심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인 사람에게 있어서 필류 소진이라. 반드시 소재 구제할 제자죠. 구제하는 소파가 있을 것이다. 의역하자면
이제 막 벼슬을 시작한 어떤 선배가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만약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결국은 사람을 아끼는데도 충분히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컨대 엊그제 보니까 그 소가 말이에요. 죽기 싫어서 빠져나와가지고 막 사람 이렇게 부딪힌 적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 보고, 부딪히는 모습 보면 소가 뭐 하지만 그 죽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좀 뭐 하죠? 좀 불쌍한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소에게 측은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측은한 마음이 더 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여기서 이야기 필유 소재라는 건 반드시 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명도 선생이 하는 이야기는 요즘 우리 그런 말을 해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모진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근데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동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를 보면 사랑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중국의 초대 총리한테 말이에요. 러시아의 그 귀족이 그 사냥개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사냥하시면서 건강도 돌보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고맙다는 답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잘 먹었다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그렇죠? 거기 중국에서는 뭐예요? 이건 먹는 문화에 그 개는 물론 뭐 사냥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근데 러시아 같은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완용으로 기르거나 사냥할 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육이라고 그러잖아요. 향육. 중국에서는 그죠? 이거 향육이라고 그래. 개고기를 그죠? 향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동물을 백성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지 않겠느냐. 그 유명한 윤회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위 이야기. 윤회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여관에 투숙했더니 요즘 말은 주막에 투숙했는데 주막집 주인이 꽉 찼다고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 하필 주인집 애가 구슬을 가지고 정원에 나와서 놀다가 구슬을 잃어버려 떨어뜨렸는데 그 순간 오리가 가가 그걸 탁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이제 구슬을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그 집에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때 윤회밖에 없으니까 저놈이 죄인이 돼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밤이니까 잡아서 내일 포도청에 넘기자. 그래서 잡아 묶어두려고 하니까 윤회가 하는 말이 커위도 좀 같이 좀 묶어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커위하고 윤회하고 같이 묶여서 아침에 보니까 커위가 똥을 누웠는데 거기에 구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미안해서 어젯밤에 말하지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윤회가 유명한 말을 하죠. 어젯밤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 당신은 저 커위를 죽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죠? 내가 잠시 묶여있는 이 고통만 참으면 커위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게 윤회의 커위 이야기인데 유명한 그 이야기 여기서 이해하고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태종 어제운 당태종이 쓴 글에 상유 휘지하고 중유 승지하고 하유 부지하여라고 됐네요. 자, 위에서는 지자가 대명사가 끝에 오면 어조사 지자가 대명사 지라고 그래요. 휘자는 원래는 대장기를 휘라고 하죠. 대장군의 깃발을 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휘하라고 하잖아요. 휘하 장수라고 할 때 그 대장기 아래에 있는 대장군의 깃발.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대장의 깃발이 있고 그 밑에 부장들의 깃발들을 다 이제 표시를 해 두는데 그 대장군의 깃발을 휘라고 그래요. 그 휘에서 뭐가 나와요? 작전이 나오죠. 그래서 지휘하다 나중에는 지휘할 휘라고 그래요. 위에서 무언가를 지휘하는 일이 있고
중간에서 승지, 그 지휘한 것을 받드는 일이 있으며, 하유부지라, 아래에서는 따를 부자예요. 붙일 부자도 있지만 그것을 따름이 있다.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라는 거죠? 체계가 잡힌다라는 거죠. 맨 위에서는 뭔가를 지시하고 중간에 있는 그룹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다음 그룹에 전달하고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라주면 되는 거죠. 자, 패백의지요 창름식지라. 패백 비단이죠. 전부 다 비단으로 직역하자면 비단으로 그것을 입고, 그것은 옷이에요. 그래서 의해야 될 텐데 의하려니까 뭐가 되어버려요? 두 글자가 똑같이 써버리잖아요. 앞에 있는 의자는 입을 의자고 뒤에 있는 의자는 옷 의자예요. 비단으로 옷을 입다 해야 될 텐데 의하니까 요걸 지자라고 바꾸는 거. 비단으로 그것 즉 옷을 해 입고 이런 말이에요. 창름식사, 사실 이렇게 돼야 되죠. 창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곡식 창고 름자도 이게 창고 름자예요. 곡식에 있는 창고 지 그것을 식 먹으니 이봉 이록이 민고 민진이라. 이자가 너 이자예요. 너 이. 지금 중국에서는 앞에 사람 인자를 더 붙여서 썼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자가 한체자로 쓰면 이렇게 쓰니까 그렇죠. 여기다 사람 인자를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지만 한문에서는 사람 인자 빼고 그냥 이자가 너라는 뜻이. 봉록, 너의 봉도 봉급이고 록도 봉급인데 록은 곡식 종류고 봉은 그 비단 종류를 말해요. 그래서 봉급이 두 가지가 나와요. 곡식하고 비단. 그 해입을 옷하고 먹는 것 합쳐서 봉록이니까 봉급이니까 너의 봉급이 민고 민진이라. 고도 기름고, 지자도 기름지, 백성의 기름이요 백성의 기름이다. 즉 백성들이 기름을 짜내듯이 힘들여 고통스럽게 그 너희들 창고를 채워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유명한 그게 누구죠? 이몽룡이가 그 과거 급제하고 와서 그 했던 유명한 어사시라는 게 거기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 나오죠. 민고 민진이라 백성들의 기름이고 뭐라고 했죠? 그렇죠. 옥반가요는 옥반가요는 뭐라고? 옥반가요는 뭐지? 만성고죠. 옥쟁반의 가효. 이 효는 안주효자거든요. 안주효자인데 이게 고기육자가 붙어서 이거는 요즘 말은 삼겹살, 고기 안주. 이건 핵. 이것도 안주 핵자예요. 이건 과일 안주. 그래서 합쳐서 효핵 하면은 안주를 뜻하는데 아무튼 다 안주예요.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너희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에 올라온 맛있는 술과 맛있는 안주는 전부 백성들의 기름이다. 그러니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못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죠. 거기 나와요. 여기 민고 민진이라. 하민은 이학연이와 상창은 안기니라. 아래에 있는 백성은 이학. 이때는 쉬울 있잖아요. 학대하기 쉽지만 상천 위에 있는 하늘은 난기, 속일 기자니까 속이기 어렵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지만 그 행위를 숨길 수 있겠느냐. 하늘은 다 알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동몽훈에 이르기를 당관집법이 유유삼사하니 왈청 왈신 왈근이라. 당자가 우리가 일당 백 할 때 그 당자네,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이 100사람을 맡다, 감당하다 할 때 당자가 맡을 당자라고 하죠. 그래서 당관집법 할 때 관, 벼슬을 맡는 법은
유유 삼사. 유자가 들어가면 한정을 말해. 오직 세 가지만이 유 있다. 더 이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벼슬살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은 딱 세 가지이다. 왈청, 왈신, 왈근. 이때 왈은 그냥 어떤 사람은 어조사라고 해서 뜻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다 말고 뭐뭐이다라고 번역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왈청, 청이고 신이고 근이다. 청렴함이고 신중함이고 부지런함이다. 그래서 관직을 맡은 사람은 이 세 가지 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청렴, 두 번째가 신중함, 세 번째가 부지런함이네요. 지차 삼자면 즉 지 소위 지신의인이라. 이 세 가지 것을 아는 자라면 지 알 것이다. 소위 방법이에요. 지신. 지신은 몸을 가지다죠. 지신하면 몸을 가지다죠. 그렇죠? 우리말 몸가짐을 말해요. 몸가짐할 소위 방법을 지 알 것이다. 어떻게 내가 몸가짐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청렴과 신중함. 신중함은 왜 그렇죠? 청렴은 우리가 청렴결백해야 되고 관리가 그렇죠? 신중함은 관리가 한번 계획을 잘못 세워버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혈세가 엄청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게 과연 이 계획을, 이 일을 이 일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유용할 것인가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함.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칠 때 이런 거 괄호 써놓고 좀 집어넣기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 시험 칠 때 뭐 여러 가지도 물론 좋지만 이런 것들은 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괄호를 하나씩 빼가지고 들어갈 게 뭐냐 써넣어라. 한문으로 못 쓰면 한글이라도 좀 써넣어라 해가지고 학문적으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관자는 필리 포노 위케하여 사유 불가하든 당상 처지면 필류 부정이언이와 그랬네요. 역시 당관은 맡을 당자니까 관직을 맡은 사람은 이 A, 위, B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써있자